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우리는 되게 현재 받는 보상을 극대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네. 대부분은 현재 보상을 선호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의 내 판단을 더 믿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에 집착하는, 현재의 반응에 더 많이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힘을 좀 키우려면은 네. 부를 때는 변정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네. 나나요? 아니면은? 네. 그래요. 그럼 지금 그런데 뭐라 해야 될까? 임상심리 학자라고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임상심리. 그러니까 심리 상담도 하시고 지금은 뭐 교육이나 컨설팅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임상심리학자하고 상담심리학자 어려워요. 사이에서 좀 약간 신경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뭉치려면 그냥 심리학자라고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둘 다 전공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둘 다 전공은 학교가 많지 않아서 약간 마이너인데 그냥 심리학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업에서 직원들 어떤 심리 건강, 정신 건강 문제로 자문을 하고 계시는. 네. 뭐 이 정도로 소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당 조금 비싸신 상담 컨설턴트. 더 싸요. 개인 상담이 더 비싼데. 오늘은 무료. 네. 네, 와이스트릿은 무료. 좋네요. 네. 그래서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고, 기업 관점에서 개인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변지영 작가님의 이 이야기, 네. 심리학자 변지영 작가님의 이야기를 오늘 이걸 왜 들어야 하는지 네. 좀 한마디로 축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다. 핸드폰, 디바이스로 모든 걸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시간 정보를 읽고 해독하고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하루에 거의 모든 시간을 그 정보를 해독하는 데 보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의가 현재의 자극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네.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더 무너져 있고 네. 예전보다 더 일은 힘들고 거의 모든 직종에서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기술 발달은 사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 모든 어떤 그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기술, 핸드폰, 디지털 전부 다 시간을 확보하고 어떤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역설적으로 시간은 더 없죠. 우리가 그러네. 잃어가고 있는 건 저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 특히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시간 조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을 조망할 수 있는 여유. 예. 예전에는 제가 이제 9학번인데 네. 그 90년대 끝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체적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처럼 디지털로 첨예하게 삶이 막 이렇게 획일화되기 전에는. 아날로그 시절.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미래 꿈도 얘기하고 자기 방향 조정할 때에도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입체적으로 보면서 시야가 좀 넓었다고 할까요? 예. 그런데 지금은 지금 정보를 처리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렇죠. 자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자극이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거의 모든 인지 에너지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주의가 매우 좁아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순간의 기분, 순간의 감각, 순간의 판단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미래에 대한 감각이다. 미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네. 시간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뒤에도 나한테 중요할까? 20년 뒤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 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약간 책 제목이 네.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혹은 나를 찾아줘.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 정체성 고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전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디자인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정보를 소화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기분에 너무 많이 좌우되고,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잃게 하는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미래를 염두에 두는 사고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미래의 나와의 연결성, 시간을 조망하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자꾸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네. 나 자신의 중심을 그렇죠. 세울 수 있는. 네네.
그게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책에도 보면 미래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내가 미래의 편에 서야 한다. 이 말이 좀 너무 어려운데요. 네. 어떤 의미예요? 우리 이제 학생들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 오늘 내가 하기로 한 것을 하지 않으면 미래에 나한테 일을 떠안기는 거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된다. 네네. 예. 이제 그런 느낌인데 사실 이거를 저는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10년 뒤, 20년 뒤 내 모습을 떠올리고 할 수 있으면 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도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하더라. 돈을 쓰는 문제, 그리고 어떤 일을 할까 말까의 문제, 직업을 옮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에도 어떤 즉각적인 판단보다는 내 어떤 미래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어떤 나다움, 어떤 나의 총체적인 의사결정을 좀 수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내가 5년 뒤에도 내가 지금 여기 있을까? 10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미래의 내 모습을 염두에 두면서 미래를 좀 지지해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더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미래에 나한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네. 지금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좀 즉흥적이거나 미래의 나에게 많이 부담되는 것들을 안 하는 거, 덜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편에 서 있다라는 뜻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미래를 먼저 내다보고 가정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시나리오? 네, 맞아요. 별로 대응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저도 전 직장에 10년 뒤에 내가 이 회사에서 저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나 싶어서 약간 나온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죽은 시위의 내 사회. 까르페 디엠. 네네. 현재에 충실하라. 네. 지금 현재를 사랑하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작가님은 왜 자꾸 미래를 구하러 가라고?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왜냐면 요즘에 무슨 마음 챙김, 지금 현재를 즐겨라, 현재에 충실해라, 네. 여기 있는 곳에 의식을 다 가져와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몸이 있는 곳이다. 네. 네. 몸이 있는 곳에 이제 마음을 데려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할 때는 양치하는 것에만 의식을 두어라. 이런 것들이 마음 챙김이거든요. 양치질 할 때는 양치질하는 순간에 집중해라. 그렇죠. 원래 양치질하면서 딴 생각 하잖아요. 대부분 출근해서 그렇죠. 뭐 하고 이따 갈 때 뭐 하고 그렇죠. 뭐 해야 되고. 네. 근데 마음 챙김 훈련을 할 때는 양치할 때는 정말 양치의 느낌에만 집중하게 해요. 네. 그게 마음 챙김이에요? 네. 마음 챙김 본질은 그거예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볼 때 되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중요한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잘못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게 매 순간에 우리가 현재에만 마음 챙김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러 가요. 네. 기차를 타러 가는데 발걸음의 느낌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면 기차 놓쳐요. 네. 방향과 어떤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게 미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지? 나의 의도, 계획, 방향이 사실 다 미래예요. 네. 이거에 대한 염두 없이 현재에만 집중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를 누리고 지금 좋은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이렇게 느끼는 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결코 전부가 될 수 없고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사실 없고 실제로 우리가 계속 미래를 염두에 두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폐쇄적으로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하면 그냥 돈 생각해요. 돈. 네. 돈을 잘 모아두란 얘기야? 성공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네. 오직 성취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시간적 존재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입체적인 관점에서 나를 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회사에서 좀 부정적인 일이 있더라도 잠깐만 지금 이게 5년 뒤에 나한테 중요한 일인가? 내 어떤 장기적인 삶의 방향에서 이게 정말 크리티컬 이슈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됨으로써 여지가 생겨나요. 좀 더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역량들을 지금 직장인들이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왜 현재의 정보와 어떤 그 정보 과부하와 현재 자극에 판단하고 반응하는 데만 너무 급해서
이 조급증, 어떤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방향을 놓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와 현재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네. 현재의 마음 챙김도 중요하고 그렇죠. 어떤 방향을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죠. 너무 앞서 나가 있어도 병이 되고 네. 너무 현재에만 머물러 있어도 네. 뭐 성장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주의가 저는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주의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의의 예, 어텐션, 주의의 유연성. 유연성. 예, 이 흥미로운 게 어떤 불안, 우울,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듣게 되는 정신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뭐 네. 대인관계 문제, 그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 제가 멘탈이 무너져요. 네네.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주의가 매우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가 좁아져 예.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A라는 문제에 되게 민감하면 A와 관련된 만 건드려져도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실제 있는 상황보다 굉장히 과장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주의가 좁아져 있으면 나를 건드리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너무 연연해 하다 보니까 맥락을 놓치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미래와 현재의 어떤 균형이라는 거는 주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전념해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미래를 염두에 두면서 약간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야 될 일인지 이런 판단이 가능하려면 네. 주의가 유연해야 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어떤 시간적 주의 이동, 즉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이동하는 그 역량은 네. 타인과 나 사이에서 주의가 이동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아. 즉 공감이 잘 안 되고 타인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의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와 과거와 연결해서 조망하는 힘도 약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로 연결하자면은 결국은 주의를 자유롭게 씀으로써 맥락을 읽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전체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과 사실 관련이 있어요. 아하. 과거, 현재, 미래를 사실은 좀 유연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다른 사람의 입장도 돼보고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네. 주의 유연성. 아 근데 그게 유연하지 못한 사람이 이른바 유리 멘탈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고집이나 아집에 빠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네네. 마음 챙김 여기서부터 주의 유연성까지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지는 네. 것들이네요. 한 군데 머물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보다 힘이 세다라고 네.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미래로 가기가 뭔가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기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우선 첫 번째, 이 뭐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좋은 거 주면 사람들 훨씬 좋아하고 2년 뒤에 줄게요 하면 안 믿어요. 그리고 당장의 것. 네, 뭐 경제 쪽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되게 현재 받는 보상을 극대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네. 네, 물론 이것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의사결정이 대부분은 현재 보상을 선호해요. 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뭐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즉각적인 보상,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의 내 취향, 현재의 내 판단을 더 믿는 경향이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기본적인 경향성에 어떤 디지털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그렇죠. 이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자들은 현재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현재에 어떤 집착하는 현재의 반응에 더 많이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힘을 좀 키우려면은 네. 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의 나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미래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사실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면 돈 문제, 네. 어떤 체중 관리, 건강 문제, 어떤 일이나 학업에 있어서 어떤 성취 같은 건 좀 장기적인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유리해요.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평상시 사고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미래의 나를 염두에 두기 어려운 경향이 있고 왜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다. 미래의 나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지금의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느끼게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지 훈련의 방법들을 책에 이제 담고 있어요. 그 인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일종의 훈련이죠. 예, 자기 스스로 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네. 뭔가 그런 인지 훈련이 필요한 거는 어떤 분들한테 더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멘탈이 약하거나 현재 깨지기 십상인. 저는 그럴 이런 수도 분들. 있지만 사실 이 책이 특별히 이제 멘탈이 어떻게 뭐 특성화된 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누구나 저는 뭐 학생이든 직장이든 누구나 다 자기한테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는데 특히 자기한테 좀 취약한 부분, 자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좀 효과적이긴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인지 훈련이라고 하면 되게 좀 부담스러운 언어로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생각이 다 습관이잖아요. 네. 내가 많이 하는 생각이 가지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약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돈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인지적 역량 자체가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특정한 생각을 반복해서 해요. 그 틀 안에서. 네. 그게 그 사람의 거의 운명을 만들죠. 근데 그걸 깨려면 내 패턴 중에 어떤 것이 좀 부족하고 어떤 것이 좀 과한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예. 알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인지훈련이라고 표현해요. 생각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러려면 내 패턴을 먼저 알아야 되고 예, 내가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죠. 사실 그거를 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발전할 여지가 있는 그렇죠. 건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네. 내가 어떤 생각이 머무는지조차 알지 맞아요. 못하니까. 네. 그래서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뭐 습관이 운명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환상, 실현, 이론. 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론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많이 배우신 분답게. 아무래도 이론을 근거로 이제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좋아요. 네. 근데 환상 실현이라는 거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실현해 나가는 그 네. 방법인 거예요. 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워낙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네. 꿈을 환상하고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꿈하고 환상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환상은 구체적인 방법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아, 예. 꿈 혹은 계획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예. 꿈,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은 현실화된 가능성들을 자기가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환상은 이게 판타지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해서 거기에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혹은 주변에 그걸 해낸 사람도 없는데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게 환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상 실현 이론은 우선 첫 번째 그게 환상인지 너의 목표인지를 구분하라. 여기서 시작이 돼요. 환상하고 목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가. 네. 혹은 그 방법을 알고 있는가. 이게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환상 실현 이론에는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그 곱씹기라는 게 아니 탐닉 먼저 소개하는 게 낫겠네요. 탐닉, 곱씹기, 심리대조 세 가지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 탐닉이라는 거는 내가 다가가는 방법도 모르고 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만 막연히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막연한 환상. 네, 막연한 성공에 대한 꿈, 막연히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다, 혹은 막연히 어디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식의. 그걸 탐닉이라고. 네. 그럼 이제 그런 상상만 하면서 시간을 이제 많이 허비하게 되거든요. 네. 공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그렇게 환상을 자꾸 공상하고 머물러 있으면 뇌는 이미 그 맛을 본 거예요. 거기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그 근처에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거나 노력을 해서 뭔가 그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목표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멀리 앞서가 버린 거야? 네, 중간 과정 생각만. 없이. 네. 네네네. 그러면 오히려 현실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환상으로 즐거움을 이렇게 완화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현실 유지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수 있고 반면 곱씹기는 지금 내 처지만 비관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환상으로 갔다가 내가 언제 그걸 해. 말도 안 돼. 지금 내 초라한 현실을 봐.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없는 것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네. 그 이유를 이제 과거에서 보통 사람들은 찾죠. 네. 내가 그때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이 대학을 가가지고 그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전공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잘못 와 있고 그때 잘못 결정해가지고 이 회사에 왔고 그러면서 계속 비관하면서 제자리를 맴도는 거. 이거 역시 현실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의도죠. 예. 계속 후회하고 비관하면서 곱씹고 앉아 있는 것. 예. 그래서 탐닉하고 곱씹기는 사실 정신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뭐 성취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심리학자들은 심리 대조라는 방법을 제안을 해요. 심리 대조. 네, 심리 말이 대조. 어려워요. 이게 뭐 영어를 아마 네. 옮겨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멘탈 콘트라스트인데, 네, 더 어려. 그렇죠. 우리 사진에서도 보면 네. 흑백이 분명한 거를 이제 콘트라스트, 명암이 예, 분명한 걸 대조. 콘트라스트가 높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조. 네 목표와 지금 현재의 지점의 대조를 극명하게 스스로 시뮬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에 저 회사에 가고 싶어요. 네. 특정 기업을 되게 꿈꾸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좀 자기 스스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한 5년 뒤에 내가 이직을 한다면은 저 회사에 가 있는 모습을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려서 딱 두 개를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 대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있잖아요. 그 네. 갭을 메울 방법을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쪽 기업에 가기 위한 방법을 내가 알아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중에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 2, 3번이니까 1, 2, 3번에 집중해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준비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심리 대조를 활용을 해서 현재 내 지점과 내가 목표하는 내가 꿈꾸는 것을 계속 거의 같은 비중으로 떠올려야 사람이 부담을 덜 갖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허황된 목표를 사람들이 안 세우게 되거든요. 사실 허황된 건 목표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환상인데 허황된 환상을 가질 수가 없는 게 그 사이의 단계를 내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허황된 거는 단계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건 내 목표가 아니고 그냥 환상이구나. 그러면 이제 환상은 내려놓고 실제적인 목표를 잡도록 하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을 현실화하게 하는데 훨씬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대조 방법을 심리학자들은 권하고 있죠. 혹시 그 MBTI 보면 네.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을 J라고 하고 네네. 그 반대를 P라고 네네.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상상해보고 현실적인 방법을 계산해보는 것, 심리대조. 네. 이것도 그러면 약간 선천적인 것도 좀 반영이 될까요? 그 사람의 이게 J냐 P냐에 따라서?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네. 선천적인 경향에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네네네. 보통 이제 전체를 조망하고 설계하고 계획하는 데 능한 분들이 네. 이런 것을 좀 더 쉽게 학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 계획표 엄청 잘 짜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오타니 막 네. 이런 표.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은 네.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우고 치밀한 분들일수록 거기에 경직돼서 유연하게 변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타니가 유연해 보이진 않더라. 네. 그리고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실제로 성취하고 만족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그게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분들일수록 저는 실제로 성취를 그만큼 하느냐. 네. 네,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별개라고 생각해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움으로써 거기서 자기 만족을 해버리면 그 이후로 나가는데 동력을 잃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계획을 너무 치밀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다. 그때그때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인지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유연하려면 방향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하는 게 확실한 정체성,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고집, 어떤 경직성, 이게 또 치밀한 계획, 이게 또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극단적인 거거든요. 예. 사실 치밀한 계획보다는 나한테 중요한 방향,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은 뭐 매우 치밀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지난 경험을 돌아보면서 나는 좀 자유로운 걸 선호하니까 뭐 소득이 높은 것보다는 시간적인 좀 자유를 허용하는 일이 더 맞더라라든가 나는 좀 장기적인 성취가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거는 좀 맞지 않더라라든가 이런 식의 자기의 어떤 경향성,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죠. 방향을 잡고 인지를 유연하게 쓰는 데에는. 그것도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걸 테고요. 알아야죠. 예. 그렇죠. 내가 시간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시간은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제 얘기입니다.